개묘년 설 명절 전국 사찰에서 합동 차례가 봉행됐습니다. 서울 이태원 합동분향소에는 4대 종교가 함께한 합동 차례가 치러졌습니다. 출가자 감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중앙승가대학교 개혁이 새해 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승가대 특별기획을 방송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사찰 방문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한국 정치사에서 고뇌와 결단의 순간, 사찰이 배경이 되는 까닭을 짚어봤습니다. 불교계 자선단체 다나가 설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의 불교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개묘년 설 명절 전국 사찰에선 불교 예법으로 조상을 섬기며 한 해 평안을 기원하는 합동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이태원 합동분향소에는 눈물의 명절을 맞은 유가족들이 합동 차례상을 차리고 아들, 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삼색나물과 잡채 위로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입니다. 명절 연휴 멀리 가족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익숙해진 설날 아침. 조상에게 설맞이 새해 인사를 드리려는 이들이 서울 조계사 합동 차례상 앞에서 예를 갖춥니다. 한 명씩 차례로 찻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떠나간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되새깁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이고 이제 그 위로도 이제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계시는데 다 같이 6분 모시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잘 계시고 뭐 저희도 뭐 건강하고 뭐 새해 복 많이 받게 해달라 뭐 그렇게 뭐 기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설 명절. 조계사 앞마당은 희망찬 표정의 시민들로 어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가족 차례 순서까지 긴 기다림이 이어지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면 더 좋죠. 요새 좀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더 참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계도 평화가 오고 사회도 평화가 오고 가정 그리고 개개인 다 올바르게 이제 평화롭게 정진해 나간다 그래. 치킨 콜라 세트에 갈비구이까지. 참사 후 첫 명절을 맞은 서울 이태원 합동 분향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에서 유가족들을 위해 각자 준비한 추모기도로 차례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개묘년 설날을 맞이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는 고통 없고 늘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라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을 수 없게 된 현실에 부모는 영정 앞에 한참 동안 몸을 숙여 눈물을 쏟아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딸 너무 보고 싶고, 내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영안실에서 우리 아이 봤을 때 우리 얼굴만 보고 우리 아이 손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난 그게 너무 한이 맺혀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참사의 그날의 삶이 멈춰 있다는 유가족들은 사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다시 움트길 꿈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정부로부터 그 어떤 얘기도 사고가 어떻게 나서 어떻게 됐고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설에는 우리 유가족들 다 모여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올해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진한 아쉬움으로 남은 설 명절이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북 영천 지역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대구 군부대의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와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는 설 연휴인 지난 23일 기도도량 803 갑바위에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법회에는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 20여 명과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 박봉규, 정서진 공동위원장,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하기태 영천시 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갑바위 부처님께 108배를 함께하면서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유치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길 서원했습니다. 군부대 유치로 인해 가지고 성사가 되면은 영천시 발전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교도 함께 시민의 염원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한 번은 들어준다는 갑바위 부처님께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라는 간절한 소망을 민관이 한마음이 되어 기원드렸습니다. 한편 민선 8기 대구시가 도심의 국군부대 4곳을 묶어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영천시를 비롯한 경북의 5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교가 마주한 최대 위기인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로 중앙승가대 개혁이 새해 초부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전문 승가교육기관 중앙승가대에 9대 총장 월우 스님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승가교육 혁신이 예고됐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승가대 특별기획을 방송합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취임한 중앙승가대학교 신임 총장 월우 스님. 불교계가 마주한 출가자 감소 문제에 따른 삼원장 스님 등의 우려 속에 이같이 천명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확고한 승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수행과 명사, 치유가 되는 문화 교육으로 사회에 이익이 되고 향상과 행복의 길을 선도하는 성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계종 연간 출가자는 2자릿수, 불교계 전체를 합해도 100여 명 남짓한 상황. 1979년 설립돼 44년간 승가 고등교육을 맡아온 중앙승가대는 매년 출가자 감소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장소이자 승단을 지키는 최전선에 해당합니다. 중앙승가대 졸업생으로 10여 년간 학교 총무처장을 역임했던 월우 스님이 총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된 배경엔 승가교육의 위기 극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픈 마인드로 해서 성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위상도 제고를 하고 또 많은 불교와 관계된 그런 역할들도 다양하게 아마 전개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우 스님은 향후 4년간의 총장 임기 동안 인략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승가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전 중심의 교육을 탈피해 명상과 치유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일반 시민과 재가불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계획입니다. 스님만 국집하지 않고 대학원도 있으니까 또 대학원부터라도 좀 재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부도 또 좀 폭넓게 그런 거를 좀 전복해서 재가와 스님들이 공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종립고등학교와 연계한 단기 출가 프로그램 활성화와 전국 포교사들이 대학원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정관 변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회 저변의 다양한 관심사를 불교적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자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 중입니다. 이제 우리 승가 교육은 행복한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주고 인도해주고
태안만 해주는 거. 이거에 필요한 어떤 시대가 이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로 중점을 준 부분이 이제 아까 요육정생과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 생각. 대학 교육의 위기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중앙승가대. 한국불교 선지식 양성의 전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최근 여당 당권 경쟁에서 자맹을 이어오며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의 사찰 방문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고뇌와 결단의 순간을 사찰과 함께하는 까닭을 짚어봤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원도 한 사찰에서 2년여 동안 응거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도피한다는 어떤 그런 자리,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아주 전적으로 정치인들 종교를 갖는 게 좋다는 거 동의합니다. 힘든 산사 생활을 보여줘 국민들의 격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방불 때면 연기가 막 끓음이 나서 그럴 정도로 사찰 환경은 열악했대. 그때 갑자기 오시게 돼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오셨는데 수행 정진하고 사시도록 권해서 100일 기도도 하시고. 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찰로 향하는 정치인의 발걸음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도피처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거나 결의를 다지는 장소로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당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반발한 조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잠적한 뒤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사찰로 들어가 상생의 해법을 모색했고, 같은 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남몰래 찾은 곳은 천년고찰 용주사였습니다. 올 들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며 자맹 모드로 들어가 나타난 곳은 단양 구인사. 스님이 던져준 화두 무쏘의 뿔에서 나 전 의원이 찾은 답은 무엇일까? 살다 보면 내 본인의 그 어떤 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요. 인지도를 높이고 어떤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친근감과 편안함의 대명사인 사찰은 이미지 정치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인이라면은 아무래도 호국, 국가 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 사상 중에 핵심이 무심, 무욕 이거잖아요. 조금 자기의 초심을 다잡는데 그나마 사찰이 가장 크지 않나. 정치인들이 스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걸로 좀 생각하셔서 많이 의존하고 그러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안식처인 사찰이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고뇌와 결단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학교 방학 중인 요즘 취약계층 아동들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텐데요. 경남 창원에선 지역 아동센터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 지원에 불교계가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개묘년 설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 아동센터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다 함께 나눈 세상 단아와 함께 아이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다른 사람의 불평이나 불만도 다 같이 들어주면서 또 내 불평 불만도 같이 나누면서 다 함께 우리 살아가도록 너그럽고 좋은 마음들을 내도록 합시다. 다나가 준비한 떡국떡은 1kg짜리 2,500개, 무게로는 2.5톤 분량입니다. 떡국떡은 창원 내 70여 곳과 경남 지역 10여 곳에 지역 아동센터에 배분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지게끔 나눔을 더 확대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면서 아직 경남에서 지금 회장님들이 되게 응원의 박수가 큰데 그런 걸 기대하면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의 설날 떡국떡 나눔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다나는 매년 가을 아이들을 위한 과일 나눔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숙인 무료 급식과 네팔 등 국제봉사활동 등을 펼쳐온 다나는 미래사회 주역인 아이들에 대한 후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새해에도 좋은 토끼들 그 예쁘고 고운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이 우리들의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개묘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에 나섰습니다. 도선사는 강북구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비 실천 나눔 전달식을 갖고 5천만 원 상당의 나눔 꾸러미 10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부처님 자비 속에 어르신들의 명절이 한결 따뜻하길 발언했습니다. 나눔 꾸러미는 쌀과 레토르트 식품, 방역용품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됐고 도선사가 위치한 강북군의 복지 사각지대와 저소득 대상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 불교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꼽히는 수능엄경, 언해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불교 문화재 200여 점을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정교한 서체의 한자와 옛 한글이 눈길을 끕니다. 훈민정읍 창제 후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불경언에서 대불경 수능엄경입니다. 줄여서 수능엄경이라고 불리는 이 경전은 1461년 조선시대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인 교서관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해 찍어낸 활자본으로 한자 원문과 언해문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10권의 낫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수능엄경은 중국 당나라 705년에 발랄밀제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수능엄경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전래가 되어서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조선 전기의 왕실에서 이 수능엄경을 이제 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이제 경전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은혜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초기에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그 경전이 바로 이 수능엄경입니다. 이 가운데 제1권은 순천금용사가 소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권들은 국내 박물관과 대학 도서관, 사찰 등에 보관돼 있습니다. 또한 1462년에 강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관행된 능엄경 언해본은 동국대 도서관에 10권 완질이 보관돼 있습니다. 제1권에는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마음자리에 관한 스승의 7가지 물음에 답하는 이야기로 칠처 증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이들 유물 외에도 열성 어필첩과 묘법 연화경, 보물인 도선국사 수미선사비 탁본을 비롯해 순천 서남사 목조 인왕상과 금동은 입사향로 등의 유물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565호 초조본을 비롯해 불교 의식에 사용된 불화와 발화 등 모두 2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순천대 박물관이 지난 수십 년간 인근 여러 사찰터에서 발굴했던 그러한 문화재들을 이번에 특별히 전시를 했습니다. 기와라든가 또 여러 이제 그 명문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발굴 유물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그 종이라든가
또 이제 발화라든가 이러한 여러 유물들을 지금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숨겨진 불교 문화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망우당 봉주대종사 3주기 추모달해제가 경북 영천 만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동아사 회주 의현 스님, 동아사 주지 능종 스님이 참석해 봉주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1949년 해인사로 출가한 봉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부장과 중앙종회 부의장, 청도 용천사, 합천 해인사 주지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세계불교 승가회 등 여러 글로벌 불교대회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등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봉주 스님은 2020년 1월 23일 만불사 염화실에서 법납 71세, 세납 84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평창 극락사 신도로 생전 자비의 인수를 펼친 고 박창성 한의사가 불교계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활성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자비보시행을 실천했습니다. 고 박창성 한의사 유족 측은 지난주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에게 방송포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족을 대신해 전달식에 참석한 평창 극락사 회주 자용스님은 고 박창성 거사는 생전에도 불교계 많은 보시를 해왔다며 수행과 정진이 뛰어나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라고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심장 아프신 스님들께 무료 봉사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 스님들이 다들 안타까워하시죠. 너무 박식하시고요. 우리 스님들보다 수행과 정진이 너무 진짜 그야말로 거사님으로서 성불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방송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고인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방송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고 박창성 한의사는 수십 년간 전국에 있는 스님들에게 꾸준히 약보시를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 10월 향년 11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대 관건인 출가자 급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조계종단은 새해 초부터 분주합니다. 무엇보다 종단의 대표적 승가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BBS 뉴스가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이어나갈 중앙승가대 특별기획 리포트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